존 템플턴이 대한민국 시장에 현재 투자를 하고 있다 한다면은 어떤 관점으로 시황을 바라볼 것이며 어떤 관점으로 또 시장을 읽을 것이며 어떤 관점으로 종목 매매를 할 것이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 제가 빙의가 되어서 썰을 풀어드리는 시간이 이 레전드 시간, 존 템플턴 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기에는 항상 어떤 편견에 빠져있냐, 그렇죠? 시장이 평가하는 것은 정확하다. 존 템플턴이 대표적으로 했던 말들 중에서 또 대표적인 문구가 있는데요. 이 주가와 기업의 가치는 다르다는 것을 명심하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야말로 호재학기에 너무 초점을 맞추신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 주가는 거의 상관관계가 없거나 또 여러분들이 좋은 매도를 하고 좋은 매수를 하는 데 있어서는 그다지 중요한 요인이 아니라 이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겠고요. 존 템플턴이 살아생전에 말해왔던 그가 지녀왔던 투자의 신념과 철학 그리고 매매의 스타일과 기법 이런 면들에 대해서 하나씩 오늘날의 투자를 하는 데 있어 여러분들께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하나씩 풀어가겠습니다. 네, 레전드에게 듣는다 명준우 운용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수가 이번 주 안정화를 찾아가는 국면입니다. 정말 다행히 그래도 반등이 양호하게 나와주고 있는데요. 투자자들이 그럼 이제부터는 좀 더 공격적으로 접근해도 되는 장세 분위기인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아직 공격적으로 우리가 접근하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지금 시점이 아닌가 보이고요. 짧게는 한 3주 내지는 4주 정도 계속 좀 지지부진한 가운데에서 때로는 또 이렇게 조정 흐름들도 장중 내지는 한 며칠에 걸쳐서 주고 그런 양상들이 한 달 정도는 좀 반복이 될 걸로 보이고 아마 한 6월 달 중순 정도가 되겠죠. 6월 10일, 6월 15일께 그런 기점으로 또 이제 새로운 마디들이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시점이 아닐까 그렇게 보이고요. 예, 지수는 그래도 좀 반등은 했습니다. 딱 희한하게 저점이 우리 전전 시간이죠. 레전드 방송 전전 시간 지난주 목요일인가 금요일 날 지수가 그때 거의 한 30포인트 정도 종합지수가 폭락하고 있는 시점에 딱 이 레전드 방송이 나왔는데요. 그때 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4월달 한 23일, 22일, 한 4월달 말에 이제 주식을 뛰어든 투자자들은 새롭게 또 뛰어든 투자자들은 그 시점 같으면 사실 주가가 맨날 오르기 때문에 주가가 어제도 오르고 그저께도 오르고 지난주도 오르고 계속 오르기 때문에 추종해서 따라붙은 투자자였다면은 지난주 딱 정점 30포인트 폭락하고 있는 그 시점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빠졌고 그저께도 빠졌고 사실 빠질 이유가 특별히 없어도 계속 투매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투매에 동참하는 그런 국면들이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여기선 절대 팔아서는 또 안 된다 그런 위치가 지지난번 방송 목요일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 이후로 또 반등이 그래도 한 일주일 정도 지금 나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아침에는 미국장도 오늘 또 어제 한 190포인트 정도 지금 떠갖고 갭이 조금 떴다가 지금 좀 밀리고 있는 국면인데요. 참 재미없죠. 굉장히 재미가 없습니다. 무지하게 재미가 없는 장세예요. 이 재미가 없을 때는 재미가 없는데 맞게 또 대응을 해야 됩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항상 1년 12달 장세를 똑같은 마인드로 접근을 하는 경우들을 많이 봐요. 시장의 조건이 항상 일정한 가운데에서 어떻든 오늘 아침의 잔고보다 오늘 장 끝나고 마감까지의 잔고를 늘리는데 똑같은 조건이 1년 내내 펼쳐진 것 같아도 전혀 똑같지가 않습니다. 어떤 장세는 오히려 좀 한 템포, 두 템포, 세 템포까지도 좀 굉장히 느슨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그냥 별 그렇게 오늘 잔고에 대해서 그렇게 별 기대를 안 하는 게 나은 그런 장세들도 있고요. 반면에 눈에 거의 불을 켜고선 그야말로 잔고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아주 눈에 불을 켜고선 또 달려들어야 되는
그런 시점들에 대한 완급이 필요한데 지금은 안타깝게도 전자에 해당하는 구간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여러분께 뭐 공개적으로도 이 뭐 추천을 드려야 되는 의무적으로 드려야 되는 것들이 좀 있죠. 제가 뭐 우리 자문 회원분들 내지는 뭐 일임 회원분들 이렇게 매매해드린 거 외에도 여러분들께도 공개적으로 뭐 아침 월요일 아침 뭐 마켓 넘버 5에 종목을 추천드려야 되니까 또 추천을 드리는 종목들이 있고 또 수요일 날 맞수혈전 시간에도 또 한두 종목씩 또 추천을 의무적으로 드려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고 한데요. 이 추천을 드리기 위해서 공개적인 추천을 드리기 위해서 종목들을 좀 추출을 하고 뽑을 때 그 어떤 기간에는 어떤 구간에는 꼭 장이 뭐 폭등 안 해도 상관이 없어요. 장세는 상당히 지지부진하거나 오히려 조정장인데도 참 사야 될 종목, 이 종목도 사고 싶고 저 종목도 사고 싶고 이것도 사면 그냥 뭐 먹는 거고 저것도 사면 먹는 거고 그런 너무나도 살 것들이 많아가지고 그 중에 압축 축약을 진짜 하기가 굉장히 힘든 사고 싶은 종목은 뭐 50종목, 70종목대인데 그 중에 압축 축약을 하는 게 오히려 어려운 그런 국면이 있고 참 이거 이 참 그 뭐랄까요 이 운용력의 도의로서 여러분들께 여기는 별로 그 종목을 추천하고 싶지 않다 그런 국면들도 있고 그런데요. 보통 그렇게 종목들이 막 50개, 70개씩 막 사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순위를 좀 나눌 필요가 있겠죠. S급 종목 그 중에 축약하고 압축한 가운데 S급 종목이 한 서너 개 종목으로 압축을 해야 되고 A급 종목을 또 한 5개 10개 종목 정도 압축을 해야 되고 그래서 뭐 S급이야 뭐 어떻든 그래도 뭐 생방이나 일임 여기에 가장 항상 쓰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A급 종목 내지는 B 플러스급 정도 되는 종목들을 또 공개적으로 이렇게 드리고 하는데 뭐 그런 것도 뭐 수익률은 굉장히 괜찮죠. 지금은 어떤 국면이냐면 의무적으로 어떤 종목들을 추천을 드려야 되는데 참 뭐 마땅치 않다. 뭐 지난주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떤 걸 드려요? 지난주 공개적인 추천 종목으로 막 지역난방공사 이런 시장에서 완전히 소외돼 있고 외져 있는 그런 최소한 그건 뭐 잃지는 않겠다 하는 그런 면들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일에 여러분들께 이 종목이 오늘은 오를 자리다 하고선 그 종목을 예를 들어 추천을 드려도 그게 단기적으로 하루 이틀 올라봐야 물리는 자리가 돼버릴 고를 공산이 높은 추세적으로 치고 올라가야 그걸 여러분들이 그래도 뭐 좀 상당히 의미 있게 그래도 활용을 하고 또 이렇게 잘 못 파시는 분들도 물리지 않고 그러는데 지금은 그런 국면들이 이런 국면들이 아주 길지는 않을 겁니다. 대략 한 다음 달 한 중순 정도 거기까지가 그런 국면이고 또 이제 6월 달 15일 이후에는 지수가 막 폭등은 안 해도요. 지수는 뭐 점진적으로 천천히 올라가겠죠. 지수는 점진적으로 천천히 올라가도 정말 종목들이 이제 또 S급, A급 종목들이 넘쳐나는 장세 흐름들이 아마 6월 달 이제 중순경부터는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이 시장 마디에 있어서 그렇게 이 뭐랄까 이것도 완급이 있는 거예요. 굉장히 완급이 있는 겁니다. 완급. 강하게 내가 아주 뚝심을 갖고선 막 밀어붙여야 되는 그런 시점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시점들이 있는데 막 그 좀 뭐랄까요 현재와 같은 이런 장세 국면 속에서 예를 들어 단기적인 수익을 막 올리기 위해서 막 뭐랄까 굉장히 이 노력을 많이 할 경우에 오히려 지수가 그렇게 뭐 크게 빠진 것도 아닌데 이 잔고 손실은 막 20% 30% 이런 식으로 크게 증폭될 수 있는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분들이 고를 수 있는 구간이 주가가 굉장히 변칙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면들도 있고 오히려 주가가 죽기 위해서 이 종목이 앞으로 3개월, 6개월 이제 죽으러 가기 위해서 그동안 주도주였는데 위에서 고점에서 이제 대중들한테 때를 실기 위해서 오히려 올려붙일 수도 있고 올려붙이고 그런 면들도 상당히 있는 구간들이 되기 때문에요. 이건 그쵸. 운용력, 명준우 운용력 정도가 되면 그래도 이걸 뭘 나름대로 좀 여기 뭐 활용을 한다 어쩐다 하지만 상당히 좀 난해한 그런 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지금 이번 달 말 다음 달 초 넘어가는 구간들은 아주 공격적인 수익률을 욕심을 내는 구간들보다는 오히려 조금 뭐랄까요 상당히 좀 한두 단계 한두 발자국 물러서서 좀 관조를 하는 그런 것들도 굉장히 필요하다 그러고 막상 또 6월달 중순 7월달 넘어갈 때 같은 경우 보면요 뭐 지수는 크게 안 오르겠죠. 지수 보고 올라봐야 얼마나 오르겠어요. 지수는 점진적으로 조금씩 올라가도 또 종목들에 있어서 아주 안정적이고 확률도 높고 그런 자리들 속에서
월간 또 한 뭐 20%, 30% 이런 식으로도 수익률을 쭉쭉 뽑아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이 투자에 대한 완급이 상당히 또 필요한 시점이 되겠는데요. 현재 시점은 뭐 자료 한번 보죠. 현재 시점은 단적으로 보면 전환기의 장세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전환기라는 거는 이 뭐 추나 추동 우리 그 계절에 있어서도 항상 환절기 조심하라 그러죠. 환절기에 감기도 많이 걸리고 날이 이제 추워지다가 더울 때도 마찬가지지만 더웠다가 추워질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추웠다가 이 더워지려고 할 때 이제 뭐 봄철 이럴 때 막 그 감기 많이 걸리시잖아요. 그것처럼 이런 전환기 시장은 마디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뭐 배워야 산다 시간에도 올 연초에 거의 한 10강 정도 굉장히 좀 10강이면 굉장히 긴 기획물이죠. 보통 한 4강 내지 5강 정도가 아닌데 10강에 걸쳐 가지고 여러분들께 주도주 순환 구조론에 대해서 또 강의를 드렸었는데 이 시장이라는 게 이 마디가 항상 있습니다. 마디라는 건 뭐 보통 4 내지 6개월이 하나의 마디가 되는 경우들이 주로 많고요. 아주 뭐 또 저거 할 때는 한 3개월 정도가 하나의 마디, 또 길 때는 뭐 한 6 내지 8개월 정도 확장될 때가 있는데요. 그 하나의 마디 구간 속에서는 그 마디에 트렌드가 있습니다. 어떤 업종이나 섹터에 있어서도 상당히 트렌드를 갖고 그쪽 종목들이 그래도 그 구간 속에서 상당히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는 반면에 그 하나의 트렌드 구간이 또 끝나고 나면은 직전 마디에서 굉장히 강했던 종목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이제 1개 내지는 2개 마디, 1개, 2개 마디면 굉장히 긴 기간입니다. 개월수로 뭐 적어도 뭐 최소 6개월에서 12개월 이상의 그런 구간들이 되기 때문에 한두 개 마디는 오히려 굉장히 쉬러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재발락이 나타나는 그런 양상들로 가져가고요. 그러니까 이 시장에 대한 마디 구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그리고 매매에 있어서도 굉장히 활용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 작년도 한 11월 정도 봐야겠죠. 10월 달 중하순 여기부터가 이번 사이클 마디인데 대략 이제 4, 5월이니까 굉장히 긴 사이클 마디였죠. 벌써 한 반년 정도 되는 그 마디 사이클이 지금 이제 종료가 되고 이제 6월 달 한 중순경부터 이제 한 10월 달 초중순 정도 봅니다. 10월 달 초중순 정도 대략 한 4개월까지 이제 새로운 마디가 탄생을 할 건데요. 그 사이에 껴있는 전환기의 시점이에요. 그 전환기의 시점들이 상당히 뭐 지수 하락도 뭐 수반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고 그 짧은 시간 동안에 그 지수가 사실 무서운 것보단 이 흐름들이 종목이나 업종들 흐름들이 아주 그 좀 뭐랄까 전환기 흐름에서는 상당히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좀 난해하거나 이건 뭐 참 이 엉뚱하다. 올려치는 것도 엉뚱한 자리에서 올려치거나 빼는 것도 엉뚱한 자리에서 빼는 그런 양상들도 많기 때문에 사실 매매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유의해야 되는 시점들이 좀 전환기의 시점이죠. 전환기에는 지수 조정을 같이 수반할 때도 한 반 정도가 되고요. 지수 조정을 수반하지 않을 때도 반 정도인데 개인 투자자분들 일반적인 경우에 보면 지수 조정을 수반할 때나 수반하지 않을 때나 전환기에 좀 많이 깨지는 경향들이 있어요. 많이 깨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좀 전환기라는 거는 사실 그 마디가 하나가 끝나는 구간이기 때문에 직전 마디는 어떻든 강한 양상이었죠. 직전 마디 강한 양상을 보고 거기서 의미 있는 수익을 못 낸 투자자들이 오히려 그 전환기의 시점에 내가 이 시장 사이클 마디 속에서 여기서 의미 있는 수익을 못 냈는데 지금이라도 내야지 하고선 막 달라붙는데 사실 매매하기가 어려운 구간들이 전환기 장세거든요. 오히려 전환기가 아닐 때는 뭐 B급 투수, A급 투수가 B급 투수가 그냥 던져주는 볼을 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면 전환기 장세는 종목들의 패턴들을 굉장히 선동열이 나와서 옛날 전성기에 선동열 투수가 나와서 던지지 굉장히 난해하고 어려운 공들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쉬운 투수들이 던져줄 때 의미 있는 이 점수를 내지 못하고 오히려 요 전환기에 굉장히 어려운 투수들이 공을 던져줄 때 거기서 내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히려 그렇죠. 굉장히 오히려 잔고 손실을 짧은 기간 동안에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전환기에는 지수가 급락을 동반하든 급락을 동반하지 않든 굉장히 좀 유의점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렇게 지금 볼 수가 있겠고요. 이번 마디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10월 달 중하순에서 이 하나의 마디가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그 마디를 어떻게 읽고 또 이제 다음번 마디도 마찬가지. 이제 6월 15일 이후에 10월 달까지 펼쳐질 새로운 이제 구간 거기 속에서도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미리 계획이 딱 있어야 돼요. 6월 달 한 초순, 중순 정도, 중순 정도가 돼요. 중순, 중하순 정도가 되면은 이번 마디는 어떤 업종 중심으로 이제 밀겠구나. 어떤 업종, 그 업종 내에서는 어떤 종목이 그래도 제일 세게 밀겠구나. 거기에 대한 답을 갖고 그럼 종목 풀들이 한 40, 50개 정도 나온단 말이에요. 40, 50개 종목 풀 중에서 가장
그 마디 4개월의 마디 안에서도 초기, 중기, 후기, 초기 쪽에서 굉장히 강할 종목. 그리고 가급적이면 기간도 그렇지만 그 마디 안에서 또 수익률도 클 종목 중심으로 그걸 갖고선 오히려 단기 매매를 해도 그걸 갖고선 뭐 한 일주일씩 끊어서 먹는다든지 아니면 중기적으로 그 마디에서 끌고 갖고 오히려 70%, 150% 이렇게 먹는다든지 그런 매매가 굉장히 중요한 것들 되겠고요. 항상 지수는 뭐 이 지금 2011년, 2012년부터 현재 시점까지 거의 한 12개의 마디 구간들이 있었는데 그 마디 구간에는 지수가 그래도 뭐 한 4개월, 5개월 동안에 한 300포인트, 200포인트 이런 식으로 크게 오른 구간도 있고 어떤 구간은 뭐 그냥 반등, 뭐 빠졌던 거에 대해서 뭐 한 100포인트 이 정도의 반등폭을 갖고서 하나의 마디가 만들어질 때도 있는데 이게 뭐 종목들에 있어서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200~300포인트 올라갈 때는 막 수익률이 엄청나게 나온다. 아니죠. 그만큼 시가총액이 큰 종목을 끌고 간 거죠, 그때. 시가총액이 큰 종목을. 뭐 삼성전자 아니면 뭐 이 굵직굵직 현대차 이런 식으로 시가총액이 큰 종목을 데리고 갈 때는 그 구간 중에서 지수 상승률은 높이 나오는데 사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의 뭐 수익률의 차이는 별로 없다는 얘기죠. 반면 100포인트 이렇게 약기 갈 때는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 시가총액 최상위권을 눌러놓고 오히려 뭐 화학이든 건설이든 철강이든 이런 대중주들을 밀고 올라갈 때인데 그럼 어떻게 돼요? 오히려 수익률 자체는 뭐 지수가 크게 오르든 작게 오르든 별 차이가 없는 그런 면들을 볼 수가 있겠고 그 지금 이번 마디 지금 보면 10월달 중하순에서 지금 4월, 5월 넘어오는 6개월간의 마디는 그 안에서도 한 2개 정도의 국면들이 있었죠. 전기 국면, 후기 국면에 따라 상당히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 전기 국면에 있어서는 누가 제일 세게 먼저 올라갔나요? 그렇죠. 작년도 10월달에 폭락한 종목 중심으로 중장기적으로도 거의 한 3년 동안 주가가 빠진 가운데서 10월달 짧은 구간 동안에 뭐 반토막이 거기서 뭐 40만 원짜리 하던 종목이 3년 동안에 10만 원까지 빠졌는데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빠지는 한 달 동안에 5만 원 빠진 이 종목들이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다시 올라오는 이런 양상들 이런 식으로 기저효과 중심의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빠진 작년에 뭐 10월달 ELS 낙인이니 뭐 얘기가 많아갖고 막 수직으로 빠졌던 그 종목 중심으로 올라왔고 반면에 이제 이 후반기 쪽은 어떤 종목들이 있나요? 후반기에는 또 이제 실적 모멘텀이 좀 가미된 종목들 중장기적으로 상당히 많이 빠져 있는 가운데 실적 모멘텀이 좀 가미된 종목 예를 들면 뭐 항공이라든지 해운주 그리고 증권주 이런 쪽들이 상대적으로 좀 강한 양상들을 보이는 시점들이 또 거래소에 있어서는 이렇게 또 마디 구분이 나눠지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이번 마디에 전기 후기가 완전히 엇갈리죠. 전기 국면은 누가 좀 셌죠? 작년도 10월 달에서 1월 달 넘어올 때까지는 IT 부품은 2013년도 5월 달부터 2년 동안에 거의 종목별로 5분의 1 토막 내지 7분의 1 토막 큰 폭으로 빠졌던 종목이죠. 그러다가 작년도 10월 달에 마저 또 빠지고 그러고서 이제 수직으로 돌아 나오는 과정. 거기서는 여러분들께 주로 파트론, 옵트론텍을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종목. 반면에 이제 2월 달 이후 이번 마디 후기 국면에서는 좀 BT 중심의 양상들이 나타났는데요. 오늘 금통이라 빨리 끝내려네요. 예, 지금 오늘 뭐 별 시작하고 지금 서론하고 있는데 오늘 뭐 금통이라고 빨리 끝나라는 콜이 자꾸 와갖고 여기서 좀 마무리를 짓고 다음 시간에 또 계속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즐거운 유익한 또 주말 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